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비국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11월 마지막 시장에 대한 시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120일 이동평균을 못 넘고 있었는데 오늘 종가 무렵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 매매 방향이 바뀌면서 강하게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놓고 끝났어요. 그래서 12월은 아마도 11월보다는 훨씬 더 따뜻한 그런 시장이 전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12월 주식시장은 좀 낙관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시장이 끝났으니까 끝난 상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막판에 바짝 끌어올려서 15포인트 플러스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9.24포인트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막판에 한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결국은 1,000억이 넘는 순매수로 마무리된 그런 모습이 됐고요. 환율은 40전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보면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날이죠. 아무래도 말일 효과, 월말 효과가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을 먼저 봐야 되겠죠.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역시 이 IT 쪽을 여전히 이제 팔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대별로 보면 막판에 그렇죠? 마이너스 1200억에서 플러스 뭡니까 1100억으로 그 마무리됐으니까 막판에 2000억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이게 뭐 그 인도 드레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찌됐든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방향이 시장의 어떤 상승을 좀 더 높여놓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차트는 이제 일봉상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 거죠. 120일 이동 평균선을 뚫었어요.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뭐 아직까지 2600이 있으니까 주봉으로 보면은 한 65포인트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한번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봉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예, 두산 로보틱스 요즘에 좀 뭐 로봇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이런 것들이 괜찮잖아요. DB 하이텍, 금양, CJ 대한통운,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종목들 괜찮았고요. 밀리는 것은 현대오토에버, 아모레퍼시픽, GS, 현대일렉트릭, 현대글로비스 등등등등 좀 부진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코엘 패션, 펩트론, 레이크 머티리얼스, 윤성 FNC, HP, SP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고요. CJENM 밀렸네요. 제이시스 메디칼, 차바이오텍 그리고 C젠 이런 종목도 밀려 내려갔네요.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운송 해운들 괜찮았고, 네트워크 광통신, 반도체 생산, 운송 육상 그 정도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데 좀 턴을 하는 것 같아요. 예탁금도 조금 이제 바닥 짚고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러면서 신용도 조금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수요와 가수요가 조금 더 이제 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있는 그대로 읽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국제 원유 가격은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의 감산 얘기들이 나오니까 올라왔고, 하지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조금 아래쪽으로 처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환율도 이 정도면 일단 1300원 밑에 있으면은
그다음에 다행인 거죠. 1300 위에 올라오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나는 뭐 내려와 주니까 다행인 거고, 아무래도 이렇게 저기 그 달러 가치가 좀 내려오는 그 이유는 아마도 저기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나. 금리 인하로 돌아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빠르고, 아,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주춤해지면 그러면 이제 좀 밀려 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뭐 어쨌든 상황들은 이제 그 이 기술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좀 특별하게 읽어볼 내용은 바로 오늘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아마 올해 마지막 이 금융통화위원회였는데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그러면서 내년 성장 전망을 2.1%로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금통위가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3.5% 유지, 1월 이후 7연속 동결이다. 뭐 이제 그 전문가들 다 동결할 걸로 이제 그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올해 GDP, 국내 그 GDP 전망을 1.4% 유지했고, 내년 전망은 2.2%에서 2.1%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제가 볼 때는 2.2%도 높아요. 지금 이제 IMF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1.7% 보고 있던데, 이것도 좀 저기 그 낙관적인 그런 저기 그 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저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절대 안 늘게 하면 더 문제가 있다. GDP 대비 비율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 넘어갔잖아요. 국가부채가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니고, 예, 그, 어, 가계부채가 그렇게 저기 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저기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한번 보면 이창용 총재가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나 우려가 커져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절대기 늘어나지 않게 정책을 쓰면 오히려 금융 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떨어지게 만들어서 GDP 대비해서 비율이 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근데 지금 GDP가 좀 쪼그라들게 생겼는데 참 답답한 일이죠. 결국은 이제 그 립 서비스, 립 서비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가계부채가 굉장히 저기 그 큰 문제인 것은 분명하고, 그죠? 분명하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걸 이제 그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뭐 한국은행 총재가 줄이자고 이야기하면 저기 그 시장이 얼어붙을 테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비슷한 얘기들이 나온 거죠. 금리 더 올릴 수도 있다 경고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중에 한 4명 정도가 3.75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5.75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나 다른 게 없는 거죠. 근데 올렸어야 한다면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다분히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아니 뭐 저기 그 솔직히 내년 총선 앞두고 금리 올려가지고 압수수색 당할 일 있습니까? 얘네들 저기 그다 새가슴들이라 그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아무래도 물가도 올라가고 저기 그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저기 이렇게 구두라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심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 조짐이 보이면 우리도 좀 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금리는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증시 강세장 올해가 JP 모건에서 내년에 S&P 500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마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매디스 굿이에요. 그러니까 지표들이 그 나쁘게 나오면 오히려 더 좋게 받아들이는 이게 가장 큰 이제 그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good is good, bad is bad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뭐 저기 그 갑갑한 일이죠. 근데 지금 미국의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 보인단 말이에요.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를 안 올려서 좋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경기가 좋으면은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금리를 못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락하는 거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시장이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다. 이렇게 저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너는 왜 12월은 좋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한된 상승인 거죠. 제한된 상승. 올해 저기 이 아시아인모직 쪽에 투자했던 이 펀드들이 대체로 다 손해를 봤어요. 미국 쪽은 뭐 저기 우리하고 좀 다르죠. 미국 쪽은 실제로 저기 이 차트 움직이는 거 보면 우리 그 주별 움직임을 봤을 때 뭐 그렇죠? 주별 움직임 보면은 여기서부터가 지금 저기 이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시가 대비해서 나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그죠? S&P 500도 그렇고. 하지만 상해 종합지수 죽쌌죠. 그죠? 죽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뭐, 대만은 올라왔지만, 홍콩이라든지 다 지금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윈도우 드레싱을 통해 가지고, 그 수익률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매매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2월 내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11월보다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가 올라가냐?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따라와야 되는 거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자신 있는 사람들은 뭐 저기 이 개별 종목 붙어도 크게 낭패를 보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말이 제가 이제 시험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그 대학 다니고 있는데 기말고사가 있어서 내일 아마 기말 시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방송을 못 올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